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2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When Situation, 갑자기 재벌 총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경제계 그 총수들하고 윤 대통령 부산 이 국제시장을 찾아가서 엑스포 유치 실패 부산 시민 위로 국제시장서 대기업 총수들과 떡볶이 시시 해가지고 자관 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음, 계속 그 추진하겠다 하는 거를 또 윤 대통령이 얘기했고 이재용 회장은 부산 기업 대표 자격으로 발언을 했다. 기업 대표 자격으로. 그래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 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어쨌든 그 유치 실패에 대해서 뭐 기업들 뭐 한 팀이다 원팀이다 해가지고 다 같이 뛴 입장에서 뭐 위로를 해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지금 경제가 그 디프레이데이션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총수들이 그 정치가한테 끌려 다녀야 되겠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집권해서 이제 권력 맛을 조금 윤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려가더라도 혼자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왜 그 기업 총수들까지 끌고 내려가서 조금 그 못마땅해지기 시작하네요, 윤 대통령이. 음. 거기다가 또 이런 그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또 외유는 나가야 되니까 명분 만들기를 미리미리 그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뉴스. 한국과 네덜란드의 아이칩 동맹, 손지영 코리아 헤럴드 보도 내용인데요. 다가오는 네덜란드와의 칩 계약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인데 국왕에 세계 유일의 극자회선 리소그래픽 장비 공급국인 네덜란드. 이게 뭐 번역이 잘못돼서 한국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고쳤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또 이제 병행 동행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사실 이재용 회장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 칩 그 제재를 미국이 나오면서 ASML을 미리 그 본사 방문했었죠. ASML을. 그리고 그 ASML 쪽에서도 그 한국에다가 그 건물을 짓는 거로 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숙성이 돼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어, 제 생각에는 또 그 어떤 그 치장용 같은 기분이 이상하게 이번 거는 그러나 국빈 방문이면 초청해서 간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가겠다는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초청에 의해서 가는 거겠죠. 그렇게 믿습니다만 갔다 오시라고요. 음,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런 데 있죠. 영국 그 건너편에 네덜란드도 있고 벨기에도 있고 프랑스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조그만 나라긴 합니다. 벨기에도 그렇고 저기 네덜란드 그렇고. 근데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게 참 그 세계적으로는 대단한 어떤 그 세계적인 경제 변화의 주요 거점이었다 하는 거. 유럽 내에서 그 반유대인 정서들이 있어가지고 네덜란드가 상대적으로 그 이 자본가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많이 이 네덜란드로 몰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이 상업 뭐 이런 걸 해서 금융 발전이 됐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도 발전이 됐고 그래가지고 뭐 트립 사건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건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네덜란드가 마약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마약만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올 마약사면 22,393인 역대 최다다. 의료용 마약도 엄단한다. 윤성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10월까지 이미 최다 인원 검거를 했던 얘기고 공급사범도 7,301명, 압수량 909kg, 공급사범. 근데 그 진짜 그 뒤에 있는 그 큰 이 뭔가 그 공급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직까지 이게 공급사범 7,301명이면은 이거는 예, 이거 소매상 애들이나 이런 거겠죠. 이 7,301명이면은 그 소매상 애들이지 중간 도매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핵심적으로 어떤 거강꾼 같은 그런 그 조직이 마약 조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유통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그 특별수사본부가 성과를 내서 불법 그 마약류는 퇴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가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정치 자금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다 하는 그 분석이 많습니다. 완전히 안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마약 청정지였던 네덜란드도 마약 공급지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네덜란드에 가서 그런 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약 관리 어떡하냐, 당신네들 이런 거.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사는 일본에 필요한 상상력, 최악의 디스토피아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이 제목이 눈에 팍 띄더라고요.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우치다 이스이라는 어떤 그 사상가라고 또 명명이 된 사람의 그 글을 제가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현재 세계가 역병과 전쟁으로 재강화되는 국민극가, 이 국민국가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민족주의를 또 불러일으키죠. 팽팽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향배는 지금 독재를 권위주의라고 지금 다들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이렇게 이제 이 말들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패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급속히 국력을 잃는다. 이런 시나리오면서 동시에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제로 코로나 정책 실패와 시진핑 독재 탓에 경제적으로 정체된다. 미국은 국내 분단을 어떻게든 극복한다는 미국 혼자 승리.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승리. 두 번째는 중국 경제 성장에 성공해가지고 미국과 대립을 계속한다. 셋째는 미중 러시아 모두 쇠퇴하고 세계가 다극화 카오스화한다는 카오스화 시나리오. 근데 그 뭐 첫 번째 시나리오 글쎄 이거는 뭐 좋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잠깐 이 강대국 시나리오가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미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상상력을 씩씩하게 발휘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써내는 유형의 지성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항상 생각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SF 작품 같은 것도 그렇고 지구 멸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지구 멸망이라 그래도 미국 멸망부터 다르죠.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는 것이 위기를 막는다. 이런 것 참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소설 이런 거 영화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실제로 린드버그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럽 전쟁에 미국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슬로건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서 재현되어 있으나 이는 근미래 SF적이기도 했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 우리나라 최악의 그 사태를 얘기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 얘기하는 그 엘리트들에 대한 뉴스는 안 보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내일은 더 나으리 요런 얘기만 하는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의 그 터널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관심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이 좀 뭐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해서 좀 뭐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 정치학자들이 논문으로 디스토피아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쓰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쓴다 해도 아카데믹한 평가를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학계에서까지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평가를 현재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면서 불쾌한 이웃들과의 상생이란 것은 그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뭐 불쾌한 이웃이든지 분노를 일으키는 적이든지, 또 아니면은 국내 자체 내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느 한쪽 진영이 내세우는 단일한 정치적 아이디어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자고, 그보다는 어느 쪽도 그것에 대해서만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점을 찾아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평상시 그 제가 제약이론에서 그 얘기하는 갈등 대립 구조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이거 좀 배운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진정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 대립되는 건 대립되는 거 하더라도 공동의 목표는 있으면은 그때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 대립은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려니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대화도 설득도 일단 포기하고, 대신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내걸고 같은 방향을 목표로 한다. 그런 게 뭐겠느냐? 인류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어쨌든 살아남는다라는 공통 목표를 세운다. 이게 스루포 이 타임즈의 주제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일치를 하죠? 생존이라는 거를 목표로 한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데, 이러면은 또 뭐 아니 기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요즘 아니라고 봐요. 생존이 이 우선순위 목표일 수 있다. 두 번째가 국익이다. 생존을 먼저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 일본에 이런 뭐 사상가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생각이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생각이 제약이론 경영에서 나왔다. 음, 그런 추천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종합적으로 무슨 뭐 저도 그 이 과학 철학 이런 그 책을 설립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유와 평등에 빼놓을 수 없는 우회, 그 근처가 요즘 미국의 논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 자유와 평등은 갈등 구조다 이런 얘기죠. 평등을 진짜 이루려면은 전체주의 감시 국가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를 끝까지 따지면은 만인에 의한 만인 투쟁이니까 무정부 상태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적절히 버퍼링할 수 있는 게 우회다.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갔습니다. 갑자기 우회를. 그런데 이게 우회라는 게 프랑스 혁명에서도 세 번째 나왔던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유와 평등 폭주를 중간 공동체가 억제한다. 이 중간 공동체라는 게 이제 우회라는 거로 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을 했을 때 공동체로 얘기해서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뜻대로 얘기하면 커뮤니티면 결국 공산 주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용어는 좀 쓰기를 저는 요즘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회가 버퍼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거다. 자유와 평등에. 그래서 그 또 그 유교 쪽에서 얘기하는 측은지심이라는 거, 맹자의 말처럼 아이가 우물에 빠질 뻔했을 때 무심코 손을 내미는 그런 기본적인 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념도 관념도 규범도 아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는 우애는 사상이 아니라 그냥 신체 반응이다. 인간이라면은 본능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자 자체가 왠지 상당히 평범한 결론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도 점점점 했는데 요거는 그 자유와 평등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그 뭐 이미 이분은 결론을 낸 것 같은데요. 공동의 목표, 그거다 이게. 그것도 관념도 이념도 규범도 아닌 것이다. 이게 공동 목표를 합의한다는 것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겠냐. 여기가 그 우위에까지라는 말을 가져온 것은 조금은 글쎄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공동 목표 그거 하나면은 충분했었지 않겠느냐. 구마모토 현에 대한 뉴스들은 계속해서 그 TSMC 그 다음에 그 이 기반 시설을 그 확충하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야스시로시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품 업체들 뭐 여러 데서 기업 진출이 잇따른 북부의 수용소에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사람들도 그 일본도 이제 반도체 붐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미중 갈등 속에서 그 대만이 이제 대만이 일본에다가 적극 투자를 하고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그 미중 대립의 한 사건으로 이제 나온 결과겠죠. 미국은 더 이상 조 바이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트 폭스에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여러 합병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의제를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이후 1,700억 달러 이상의 회사 합병이 발표되었다. 리나칸 FTC 위원장은 대기업 거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라자드 인수를 막지 못했다.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화당하고 좀 틀린 거니까 약간 민주당이 뭐 사회주의 성격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관 기업들이 조 바이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부가 견제하려는 그런 규제를 벗어나서 M&A 흡수 합병 이 바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점 관계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를 억제하려고 그런 거지만은 에, 글쎄요. 우리나라가 그 아시아나 항공 그 한다고 해가지고 그 뭐 독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애들은 또 그 허락도 안 하고 무슨 뭐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정작 미국 자체 내에서는 흡수합병을 어, 견제를 못한다. 그 웃기는 속된 말로 이럴 때 웃기는 짬뽕들을 하고 있다. 약소국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반독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작 미국 자체 내에 그 독과점에 이룰 수 있는 반독점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우습게 지금 보고 있다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연합을 만들면 에너지 분야에서 몇백조 원의 시너지 효과. 이현 기자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자체 내에서도 그 한국 경제 발전에 우리가 숟가락 얹자. 이런 식의 뉴스 보도가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거를 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경제 연합이라는 게 딴 데보다도 에너지 분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그 방위까지 얘기를 하면은 뭐 긴 뭐 1, 2차 세계대전부터 아주 긴 역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빨간 글씨로 얘기한 거대로 공동 구매에서 사용량 길이까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 뭐 중국에서는 일부 석유가 터졌다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 이 자유 항해가 확보되지 않는 한에서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매우 그 이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WTO 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대간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해상 항로를 확보할 거냐? 미국의 그이 자유항해 그 항로 보호 없이 그런 게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음, 만약의 사태도 이거를 그이 감안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 한국에서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도 진전이 없다면서 경제연합에 대해서도 이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뒤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한일 경제연합을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 또 해석하면은 뭐 식민사관이라고 또 이따위로 얘기하는 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생존에 대한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거는 그러나 이런 생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이 주도하는데도 협조를 안 하고 거의 가입도 안 했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 안 될 거고 또 일본이 방위 산업에 한국 방위 산업에 손가락 얹자 하는 거 반도체하고 이런 거가 와서 그 같이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뉴스도 일본 내에서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의 한일 공동의 목표 그게 뭐겠어요? 그 자기네들만 생존할 생각 말고 그거는 한국까지 공동으로 생존해야지. 그래야 한일 갈등도 없어지고 또 협력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공동의 목표, 공통의 목표라고 얘기해도 되고 공동의 목표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것이 오늘의 핵심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 하태경 의원이 유동규 사고의 영화 아수라 떠올리는 국민들 그것이 바로 민심이다 해서 김동환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했는데요. 다른 뉴스 쪽에서는 사고 당한 유동규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인용한 거 뭐 이렇게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어, 그 유동규 씨고 요거는 이재명 씨가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한번 그 써봤습니다. 행동대원들이 작업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 소설로 말이죠. 유독 문정권 때부터 자살당하는 의문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이상하게 많은 의문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민주당하고 관련된 이게 이상한 그 집단이다 이게 민주당이 의문사 자살 자살 당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윤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찰 출신 김홍일 지명
조은지 기자 YTN. 자, 검찰 출신을 유독 이게 내세워서 이 제목부터가 임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그 보도인 것 같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 이동관 사태 닷새 만에 발표, 법무장관 1순위로 꼽혔지만 방통위원장 급소원해. 야당 언론단체 김홍일 방송통신 전문성 없는 언론말살 칼잡이. 김규범 기자 경향신문에서 또 이런 보도를 했고요. 특수통 검사 출신과 윤과 각별한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아까 이번 주제 생존이라는 주제로 봐가지고는 이건 뭐 여야가 이런 거는 치고받고 맨날 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니들이 정권 잡았을 땐 니들도 똑같이 하지 않았냐? 니들도 그렇게 헤쳐먹고서는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서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요. 무슨 그, 그 합리화론 그다음에 뭐 이런 정당성 이런 거 어려운 겁니다. 이런 권력이란 것은 정치 행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부터 공격하래도 윤이 언제 정치해봤냐? 리더십은 자리가 형성해주고 하는 역할론이다. 각별한 사이가 어때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독을 자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야당과 언론단체 이런 놈들이 놈자짜 놈들이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시추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 추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차관 이렇게 또 이슈화되는 뉴스를 하나 터뜨렸습니다. 미사일 기술 선진국 12개국 다이하치 인사이더 몽키라는 데서 있는데 우리나라가 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북조선이 우리보다 미사일이 또 순위가 높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10위예요. 미사일이 한 수 꺾여? 이거 웬일이냐? 이거 지금 좀 안 될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당연히 뭐 1, 2, 3, 4 근데 5위가 파키스탄은 얘기 의외고요. 프랑스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영국도 좋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가 있군요. 어쨌든 북조선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차관 이런 그 미사일 기술 선진국에 대해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수중에서 미사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지난 9월 달인가 이게 그 공개한 건데 지금에 와서 또 그 벤자민 브리멜로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런 것을 또 뉴스화해서 다시 한번 냈네요. 두 번째 스트라이크 또는 안전한 선제 타격 능력에 대한 양측의 바람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잠수함 841호에 따르면 어, 영웅 김건옥으로 명명된 이런 이 새로운 잠수함인데 두 번째 SSB입니까? 뭐 서브 뭐 어쩌건 이런 뭐 약자인 것 같아요. 2014년에 하나 나왔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게 건조가 돼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의 도산 안창호 그 잠수함이죠. 요거 국내에서 직접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하마스의 유대인 여성 성폭행에 대한 유엔의 분노는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폭스 뉴스 비디오 반유대인 정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반인도주의적인 그 가자 지구의 에,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있을 때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유대인 여성 성 강간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유엔의 분노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무작정 그 팔레스타인 에,
이 난민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희생이고 하마스를 공격하는 건데 에, 주민들을 방어물로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하마스에 의해서 강간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간인들이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하마스와 교전하고 있다고 로이터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저건 가자지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터널의 바닷물을 그냥 해서 수장시키겠다. 지하 터널에 있는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무슨 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펌프 설치해 가지고 그 터널에 말하자면 집어넣는 일을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가자 지구에 대한 버퍼지대 계획을 거부한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쪽을 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 지구를 그렇게 남부까지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리고 어, 그 튀르키예가 그 난민을 받아들이기에는 글쎄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진 않지만은 튀르키예와 카타르가 가자지구 재건을 원하고 있다며 튀르키예가 보증인 역할을 하거나 평화회의를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얘기는 현재 그냥 이스라엘 공격을 좀 비난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 7월 8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악의 그 상황을 그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뭔가 그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로 갈등하지 말고 최고의 그 최선의 목표인 생존에 합의를 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